평가지표 분류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분류체계의 주제는 4장 평가지표와 데이터셋의 3절 평가지표 종류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평가지표 분류체계의 주제의 목표는 첫 번째로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평가지표 분류체계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지표 분류체계란 말 그대로 평가지표를 분류한 그러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지표가 뭐 몇 개가 안 된다면 분류를 할 필요 없겠지만 평가지표가 많아질 경우, 평가지표가 복잡해질 경우 우리가 그 평가지표들을 분류함으로써 평가지표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는 평가지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표를 그룹별로, 같은 종류의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체계를 만들면 복잡한 평가지표, 많은 수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또 분류체계는,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우리가 이제 평가지표의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지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류체계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분류체계에 맞춰서, 그러니까 분류체계가 어떤 목표를 맞춰서 분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분류체계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보완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체계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사실은 이미 기존에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기존의 경영에서 평가지표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경영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평가지표 분류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거나 가져다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존의 평가지표를 가져다 쓰면서 우리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경영 환경하고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도입했을 때의 환경하고 차이 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 좋겠고요. 그런 예로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객체들을 사용합니다. 주요 객체들, 뭐 아이템 리스트, 제품 구조, 기술 문서, 설계 변경. 그래서 이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객체들도 어떻게 보면 평가지표 분류 체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영 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던 평가지표를 가져와서 잘 사용하면서 거기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을 녹여서 같이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지표 분류체계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우리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예에서 직접 사용했던 걸 중심으로 하고요. 거기서 약간 이제 확장하는 그런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품질, 비용, 납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QCD,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해가지고 어떤 제품에 관련된 생산이나 판매 활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이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품질, 비용, 납기에다가 생산성이라든가 안전, 환경 이러한 좀 더 이제 다른 가치들, 추가적인 가치들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평가 지표 분류 체계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고객 중심으로 해서 고객, 또 내부의 재무, 내부 프로세스, 임직원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현황, 관심 있는 경영진이 관심 있는 현황에 맞춰서 평가 지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품 객체 생성, 제품 객체 접근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버나 그런 데서 보면
블로그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글을 많이 만들었느냐라는 것 보고 그다음에 그 글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읽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품 객체들, 뭐 아이템이라든가 제품 구조 같은 걸 얼마나 많이 생성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설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접근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고를 했느냐 그런 것들도 가지고 우리가 평가 지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객체 생성, 제품 객체 접근은 어떻게 보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언급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 주요 객체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분류한 예인데요. 부품, 기술 문서, 뭐 제품 구조, 과제 또는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 지표를 또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역시 이것도 저희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 안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품 구조만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에 어떤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을 가지고 분류한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군, 제품 구성,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제품 구성 모듈, 조립품, 표준품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상의 어떤 계층을 이용해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 지표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또 가용한 어떤 자원, 뭐 자료, 객체 이런 것들에 맞도록 평가 지표를 분류하고 그 분류 체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평가 지표들을 개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 모델이라는 것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다음에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제품 빅데이터의 응용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으로 분류한 내용을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장을 하나 마련해서 응용 모델에 관련된 장을 마련해서 자세히 다루는데요. 이때 이 평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가 중요하게 사용하는데 이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응용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는 평가 지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은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으로 쭉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총 7가지 종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분류 특성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류 특성에는 거기에 맞는 평가 지표 분류 체계들이 이렇게 평가 지표들이 또는 이렇게 그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면 첫째는 제품 수명 주기랑 제품 개발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는 뭐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제품 개발 단계는 우리가 5개 단계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품 기획부터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까지 이 5개 단계 중에 어느 부분에 응용하냐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조직 계층입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 계층에서 할 거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할 거냐, 또는 경영자 측면에서 할 거냐 그런 계층을 말하고요. 기술적, 경영적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또는 경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또 다루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평가 지표 분류 체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제품 구조의 계층과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 그래서 이 응용이 대내적으로 다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어떤 뭐 경영이나 다른 것들을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사용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결과 중심, 진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거냐 그런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적용 분석 기술의 계층.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3가지 종류의 도구, 총 말하면 이제 4가지지만 3가지 종류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고 집적하는 것,
두 번째는 온라인 분석 처리, 세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이 7가지 속성, 분류 속성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지면서 각각의 어떤 응용에 거기에 맞는 평가 지표들 또 평가 지표 분류 체계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첫 번째를 보면 평가 지표 분류 체계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 분류 체계의 이익은 일단 평가 지표가 많아질 경우에 그것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요. 또는 이제 평가 지표의 개발 방향 같은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개발 방향, 평가 지표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평가지표 분류 체계를 만들고 그 분류 체계 안에서 평가지표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은 평가 지표들이 많아졌을 경우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분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의 용도 또는 뭐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한 평가 지표들의 예를 통해서 예를 말씀드렸고요. 그 평가 지표 예를 보면 기존의 어떤 경영 활동에서 사용하던 평가 지표가 온 것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평가 지표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